이재명, 김혜경 모두 기소가 유력하다. 예,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예상을 하실 수 있는 대목인데요. 바로 제가 방송 들어오기 11시 시작이니까 10시 한 45분쯤에 예, 검찰이 기어코 드디어 기어코 대신에 드디어를 쓰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 김혜경의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네, 2주 전에 있던 거는 경찰이었죠. 경찰, 서울 남부경찰청에서 김혜경이 보강 수사의 마지막으로 김혜경의 소환 통보를 했고요. 이제 검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 김혜경의 소환 통보, 오늘 출석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몇 시에 출석을 해달라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수원지검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네, 이게 소환 통보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기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네, 제 기자 30년 그 경험을 녹이면은 이 소환 통보의 의미는 기소를 하겠다. 제가 말씀드렸듯이면 기소에는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가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일 텐데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기소를 염두에 당연히 두고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틀림없이 기소가 되겠다. 뭐, 대장동, 백현동 뿐만이 아니라 뭐 많죠. 성남 FC 또 뭡니까? 변호사비 대납 사건, 지금 쌍방울 전직 회장, 그 현직 회장이 다, 이 해외로 도피하고 체포영장이 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런 기소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방탄옷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계양을 누굽니까? 송영기를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고 그 빈자리를 자기가 하고 자기 그 본인 집이 있는 뭡니까? 분당을이죠? 예, 분당을 갑입니까? 을일입니까? 예, 하여튼 분당에 보궐선거가 벌어지는데도 자기 집 지역구를 기피를 하고 아주 손쉬운 계양을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뭐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려면 송영기를 싹 그 자리를 빼야 되니까 서울시장으로 안내를 하고 제 말이 뭐 하나의 오차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의원 배지를 다뤘죠. 이게 제1 방탄복이죠. 두 번째 방탄복은 뭡니까? 두 번째 방탄복은 바로 엊그저께 끝나는 당대표 8월 28일 날 전당대회 때 본인이 당대표로 뭐 무슨 경쟁 상대가 없었죠. 네, 경쟁상 박용진 뭐 이런 이게 뭐 중량감이라든가 이런 게 되나요? 그리고 당내 역학구도를 모두 대선 과정에서 자기 사람으로 다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방탄 옷을 당대표로 입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바로 당원 규정이었죠. 당원 규정. 예, 기소되면은 당직자는 그 당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 당원이 이거가 있으면 안 되겠네. 내가 당대표가 됐어도 분명히 저 세력들이 나를 기소를 할 것임이 뻔한 불문가지기 때문에 그럼 나는 당대표를 내려와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규를 그렇게 아주 이 비난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소가 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잘잘못을 어땠습니까? 당무위원회에서 판가름한다. 당무위원회는 다 당대표가 지명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당무위원회를 당대표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자기가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당원을 완전히 제3의 방탄복으로 바꿔 입은 것이죠. 첫 번째 의원 배지, 두 번째 당대표, 세 번째 당원 당규 개정이라는 어마무시한 3중 방탄복을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세 가지 방탄복을 입었더니 아무리 저쪽에서 사격을 해도 스나이퍼 저격을 해도 방탄복을 뚫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구조를 바꾼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지금 일련의 사태로 그 당내에서도 아주 많은 그런 그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뭐 전혀 당신이 이 정권 교체에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또 당대표를 나오려고 하느냐. 지금 당장은 당신이 그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민주당까지 다 이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당내에 소신 있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다 파묻혔던 이유도 당 내외의 이재명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파묻히게끔 구조를 만들어놨던 그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당대표 그를 둘러싼 세력들은 아주 뭐 치밀하게 한 3달 동안의 그런 그 프로젝트를 완수를 해서 완전히 이재명의 사당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목적이 있다. 목적은 우리가 뭐 아는 그대로입니다. 네. 이재명의 검찰 출석 어제 검찰 출석하라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는데 거부를 했죠. 이재명 스스로가 검찰에 출석은 안 하기로 아마 일찌감치 그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 출석을 거부를 했어도 검찰이 이 대장동 포함해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이나 모레쯤 기소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이재명과 김혜경을 둘러싼 검찰의 그런 속도전이 지금 피치를 올리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은 김문기를 몰랐다고 딱 잡아뗀 요 건에 대해서 빠르면 내일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김혜경의 법과 유용은 오늘 출두를 해서 3, 4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기소가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은 두 부부가 법원의 그런 사법 처리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리스트에 오른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재명 그 의원이 네. 뭐 다른 방송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런 사람은 이제 그 사주를 한번 볼래요. 네. 저 사주는 이제 삭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에 그 한동훈 장같이 을목이긴 을목이에요. 네. 뿌리도 강하단 말이죠. 띠가. 네. 근데 저 사주가 내면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지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연월이 자묘형이라 부르고 그 토끼띠가 지를 보면 자묘형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저 생일이 을류일주인데 네. 저 편관이라는 글자가 권력 의지를 나타내거든요. 아, 편관. 예, 저기 보통 정치인들은 생일에 편관이 꼭 있어야 돼요. 거의 다 그래요. 권력 의지. 생일에? 예. 생일이 있으면 더 좋죠. 편관. 하여튼 저기는 자기가 지사 선택국이네 갖고 생일에 있는 걸 편관이 있으면. 정관보다는 편관이 정치인의 기질에 맞는다. 그렇죠. 권력 의지가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 네. 근데 저기 이제 있는데 띠하고 이제 생일이 묘유충을 당했단 말이에요. 토끼하고 그 닭이란 것은 충이거든. 네. 그 다음에 달하고 생일이 자유파라 해갖고 원진이 뭔가 그렇고 또 그 시가 미시가 저 시는 그나마 미시는 저 재를 늦게 깔고 앉았어. 저 사주는 물이 너무 많아. 물이. 저 사람은 머리가 좋기는 좋은데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 잔머리. 그러니까 한동훈 같이 물이 하나만 있든지 편인이 있든지 저 사람은 편인이 아루일에 다 있잖아요. 이 시까지. 그렇겠네요. 편인. 그죠? 편인 과닥격이라거든. 그러니까 남이 한 2번 돌리면 될 걸 4-5번 돌리갖고 스스로 복을 차는 거. 잔머리가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결과적으로 테이프 자기한테 적당히 돌리면 되겠는데 2바퀴 돌리니까 4바퀴 5바퀴 돌리고. 결국은 자충수록에 그렇죠. 기만적이죠. 저 사람이 굉장히 기만적이고. 그리고 저렇게 편인이 많은 사람은 복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명리학 책에는 편인이 많은 사람을 도식이라 했다고. 도식? 밥그릇을 도둑 맞는다. 효신을 해갖고 잔머리 그리고 올빼미 효자를 써갖고 남의 것을 빼먹는 걸 잘한다. 이렇게. 그래서 편인 많은 걸 써. 보통 심성질이 안 좋게 봅니다. 적당히 있으면 전략적인 머리가 좋고 순발력이지만 저렇게 많으면 안 좋아요. 네. 위아래 다 편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근데 저걸 그나마 조절해진 게 누리끼끼한 노란 거 있잖아요. 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편인과다를 이제 이제 편인과다 용제격이라 해갖고 편제가 있으면 그 뒤에 늦게 그 제가 있잖아요. 있는 데다가 저기 토가 이제 늦게 나타난 거예요. 재물창고가. 그래서 대운에서도 보면 만 하나부터 저기 김이 무을 해갖고 그렇죠. 돈을 땡기는 운이 온 거예요. 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의원은 40, 50대 운이 좋았던 거죠. 40, 50대. 아주. 그렇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그렇죠. 했으니까. 그때 돈을 많이 땡긴 것 같아. 내가 많이 봤을 때. 땡겼다. 많이 먹었어. 근데 저 사주가 단점이 있어. 스스로 공덕을 쌓는 팔자가 아니야.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을목이란 글자는 반드시 태양을 봐야 돼요. 한동훈 장관 같이 병아 빨간 글자가 있었잖아요. 저기 하나도 없잖아. 남한테 주지 않으면서 땡겨오는 거야. 나무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주변에 동지들이 많아. 그저 먹겠다는 사람. 옆에 나무가 저리 많잖아요. 나무가 3개 또 있죠. 어디가 나무가 있습니까? 저 퍼런 글자 있잖아요. 퍼런 글자? 네,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똑같은 오행이 있잖아요. 저걸 이제 명리학에서 비긴급제라 하거든. 저런 것들이 많으면 자기 정치인들한테는 좋아요. 세력을 나타내거든요. 동지야, 동지. 예. 그러면서 자기 돈을 같이 나눠 먹자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저 이재명 사주는 저 재물천국 하나 있는데 편제에 여러 사람이 나무가 많잖아요. 같이 먹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같이 먹자고. 네. 그러니까 뭐 대장동이나 백형동이나 아마 많이 나눠 먹었을 거야. 네. 그래서 나눠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세력을 형성하는 거죠. 저기 이제 운이 안 좋으면 들통이 나는 거죠. 그렇군요. 저 사주가 그래서 그 이재명이는 불이 와야 되는데 이제 불이 이제 올해는 이제 이민년이고 이제 그나마 내가 이제 그 다른 그 이봉규 TV에서 내가 계양구에서는 이기고 전국에서는 대패할 것이 된 이유가 다행히 저 이재명이가 을사 저기 불이 오면 좋거든요. 운이 다룬세가 이제 5월에 을사 병호 정미까지는 좋은 거예요. 7월까지 선방하는 거죠. 운이 좋은 거지 지지자가. 그런데 저기 이제 내년에 최악의 운으로 가는 거예요. 저렇게 물이 많은데 내년에 또 무슨 띠냐. 저 이재명이 같이 개묘년이다 말이야. 토끼띠가 개묘년이다 말이야. 저 사주가 시꺼먼 글자가 물이 많으면 안 좋은데 또 돌아붙는 거야. 그러면 저기 편인과다에 또 편인이 오면 뭐냐면 현실을 벗어나갖고 은두를 해고 감췄던 것이 폭로가 되고 들통이 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기 심하면 나는 저런 편인 올 때 절에 갔었는데 공부한다고 이재명이는 속세를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깜빵을 간다든지 약간 쓴맛을 많이 보게 되는 환경이 오고 저기 생일에 저 을류일주가 개묘라는 글자 오면 저 안 그래도 사주 자체에 묘유충이 되는데 저 편관을 딱 건드려 보면 공권력이 저 사람을 침범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 편관이라는 글자가 국가 권력 의지도 되고 국가 공권력도 되고 강제 집행을 당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기 편관이. 저기 잠복되어 있다가 저기 내년에 드러날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아마 가을 겨울에 많이 힘든 상황이 오지 않겠나 저는 싶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닥치겠다 하는 얘기네요. 내년 가을부터.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내년에 추석을 전후로 해갖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 가을부터 그 다음 몇까지 좀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최악의 힘들지 않겠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그 고비를 잘 넘겨야 자기한테 정치 생명이 있는 건데 저 터널을 넘겠느냐 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화려하게 정치 재기를 하겠다.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유동화 원장께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저는 사실 3월 10일 날 제 방송을 보기에는 우리 왕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3월 10일 대선이 끝난 다음 날 제가 아주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재명의 정치 재기는 못할 거라고 본다. 5년 뒤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문재인은 재수를 해서 결국은 청와대로 들어갔지만 이재명은 문재인 경우와는 다르다. 문재인은 성공을 했지만 이재명이 5년 뒤에 다시 대선 후보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명리학과 사주로 볼 이 시점과 제가 얘기한 거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 사주는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 때문에 더 박살날 거예요. 쉽게 하면 이재명이도 잔머리가 비상하잖아요. 순간순간. 한동훈은 수가 더 위에 있어요. 더 위에 있다? 아까 태양이 떴기 때문에. 같은 을목이지만은, 여기는 봄의 을목이고, 저기는 겨울의 을목이다. sak풍이 몰아치는 인동처럼 자란 게 이재명 사주인데, 겨울의 을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햇빛을 반드시 봐야 돼. 햇빛이 없단 말이야. 햇빛이 없죠? 그래서 어릴 때 찬밥 쓴맛을 봤잖아요. 한동훈은 딱 불이 떴으니까 밥그릇 많이 먹는 거야. 재물도 많고. 차원이 다르죠, 그러기. 게임 머리수에서 한동훈이 훨씬 뛰어납니다. 사주 격 자체가. 그래서 이재명이가 많이 댕고 만난 거야. 천적을 만난 거야, 내가 봤을 때. 못 빠져나간다고 보죠. 그래서 아마 8월 달도 동지들이 돌아서는 운세거든. 이재명이가 올해부터 3년간은 동지들이 돌아서는 운이에요. 그렇습니까? 8월 달이라 하면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는데 동지들이 많이 돌아선다. 지금 이재명 그 의원 개항을 해서 의원 패치를 달았으니까 의원이 어떻게든지 당 대표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방탄 이른바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의원들 여러 가지 체포를 그래서 이제 방탄용 출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8월 달부터는 의원들 동료 의원들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니 그래
자기가 말이야 당군 일의 최고의 치적이라는 그 대장동 사건이 있고 말 백현도 있지만 지가 당당하면 거기서 출마를 해야지. 그게 저기 그때 다르다는 거야. 편인과 하다는. 그렇죠. 기만적이고 사기란 말이에요. 저기. 네. 저기 우리 깜빵이 많은 사람들이 원래 저기 머리가 잘못 불리면 편인과 하다가 원래 사기꾼들이 많아요. 편인. 편인상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안 풀리면 사기꾼들이 그래도 변호사 하니까 고급 사기를 치는 거지. 고급 사기를.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이동학 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근데 나는 저런 분을 밀어주는 사람들도 나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명리적으로 보면 완전 저거 거의 뭐 사자가 넘어가 그때 다르잖아요. 오늘 말한 거 지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네. 그러려고 또 다르자고 또 움직이고 뭐 말이 됩니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이재명 지지자분들도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이재명을 갖고 왜 그러시나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 예, 저는 뭐 존중합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네 와서 들어와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또 그를 대신해서 이렇게 이재명을 홍보를 하고 하는 거는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자체로 탓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이 많이 다른 것이지 특히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를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것은 이른바 인문 명리학자 유동학 원장이 보는 사주와 명리학 관점에서 정치인들을 지금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뭐 진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정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재개는 어렵다는 얘기를 진작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근거로 유동학 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아주 상당히 귀를 쫑긋 세우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사주는 겨울에 을목이 사주 자체에 불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있거든요. 겨울에 을목은 반드시 병화나 정화 같은 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없는데 이제 왜 저까지 올라갔느냐. 어떻게 입지전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라온 이유가 경기도지사하고 이제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이유가 나는 저기 한계라 보거든. 네. 저분에. 태양이 안 떠 있기 때문에 사주 자체. 태양이. 그래서 저런 거 이제 겨울에 을목이나 봄에 을목은 이제 우리 보통 명리학 용어로 목화통명이라 하거든요. 목화통명. 여름생은 목화통명 안 하고 겨울생과 이제 봄의생에는 목화통명. 반드시 을목은 태양을 봐야 돼요. 그 태양을 못 보고 있잖아요. 을목이라는 게 큰 나무가 아니라 자잘한 그런 얘기죠. 작은 나무는 태양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광합성 작용해가 꽃을 하늘에 쫙 펼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은 어둠이 시작된 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자, 역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높은 득표로 이재명 당대표가 탄생을 했어요. 자, 지금 당대표가 되자마자 예상을 했던 일입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하죠. 자, 영수회담을 요청하는데 이 영수회담을 왜 요청하겠어요? 이것이 이른바 정치적인 전략이에요. 물론 필요한 일이죠. 필요한 일인데 영수회담을 요청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치 전략적 접근이 아닌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막 정말 멱살잡이, 드잡이를 하듯이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정치라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내미는 것처럼 공존 번영을 공동 번영을 내세우는 것처럼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을 더 공경해, 더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중도층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나 알듯이 이재명 당대표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층이고 지금 뭐 개딸, 양아들, 개삼촌 이른바 극성 지지층이잖아요. 팬덤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터치야. 언터처블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중도를 좀 더 끌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립무원시켜버리겠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지지율상으로도 더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재명 당대표는 자, 영수회담 제안? 그럼 중도층이 봤을 때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볼 때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자, 이준석 전 대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당대표는 넉넉한 마음으로 영수회담 해요. 영수회담 합시다. 영수회담 해요. 상당히 통 커 보이잖아요. 그 전략적인 효과를 누리는 거죠. 노리는 거야. 그러면은 중도층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는 뭔가 좀 다르네? 대선 때하고 다르네? 지방선거 때랑 다르네? 이런 평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 내부에서도 공격하는 것을 돌려 세워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피 튀기는 전쟁을 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 삼국지든 초한지를 봐요. 입에서는 번지런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조조도 그렇고 유비도 그렇고 삼국의 평화를 위하여 가라사대 우리는 위나라와 우리는 총나라와 우리는 오나라와 평화를 지향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밑으로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자, 조금 전에 헤드라인을 한번 더 보면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자, 헤드라인을 보시면 영수회담을 요청했는데 그 헤드라인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독주에 맞서겠다. 독주에 맞서겠다. 그러면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손쉽게 받아줄 텐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이유가 없겠죠. 아니, 무슨 저의로, 무슨 계략으로, 무슨 속셈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할까? 도무지 진정성 있게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헤드라인을 보시면 영수회담을 요청했는데 지도부의 첫 회의가 김건희 국정조사 특검법 추진이 헤드라인 한번 보여주시죠. 자, 첫 회의가 김건희 국정조사 특검법 추진입니다. 이 이야기를 최고위원들이 하고 있어요. 밑으로 살짝 내려와 봐요. 기사 내용, 밑으로 조금 위로 올라가세요. 네, 조금만 위로 올라가 주시면은 조금만 더 위에요. 네. 자, 이 내용 보세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박홍근은 여전히 원내대표예요. 그죠? 자, 여당 국정조사 협조하려면 특검 추진 불가피입니다. 자, 정청래 최고위원이죠. 윤석열 정권 폭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독주는 자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폭주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소임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에요. 윤 정부 인사 문제 해소하는데 쇄신 보여주길. 박찬대입니다. 검경 김건희 봐주기 수사 지속 시 특검을 추진하겠다. 자, 서영교 장경태, 자, 박홍근을 빼고 전부 최고위원입니다. 한동훈 이상민 초법 독주만. 영수회담에서 무슨 이야기 하죠? 아니, 영수회담에서 야, 윤석열 대통령 제가 국회에서 국정조사 다 하고 그 폭주를 막을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 협치하시죠.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린 반프런치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영수회담의 영자 또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의뢰이 우리가 전당대회 하고 나면은 현직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가 전략적 발언이죠. 일종의 꼼수성 발언이라고 봐요. 꼼수 발언이죠. 영수회담 합시다. 공을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는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이상민 초법 독주 막을 것. 그런데 지금 한동훈, 이상민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좌우 쌍포예요. 이들을 몰아붙이겠다, 몰아세우겠다. 어떻게 영수회담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는 필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정말 피 튀기는 피가 낭자한 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가 역사상 보지 못했던 정치 대전쟁이 될 겁니다. 왜? 여소야대 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힘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 밀리려고 할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뭐다? 아니 이렇게 사법적 리스크, 사법적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사람이 정권을 겁박하고 또 야당의 무지막지한 팬덤을 동원해가지고 정치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밀려버리면 지지층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준석 때문에 빠져나갔던 지지층이 문제가 아니야. 지지율이 정말 여기서 밀려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결사항전입니다. 모든 수사력을 다 동원해서 명명백회기, 이건 정치보복이 아니다. 명명백회기 성남 FC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옆집 합숙소 의혹,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밝혀내겠다라고 수사의 엄정을 거듭 강조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서로 죽기 아니면 살기식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율상으로도 그래요. 밀릴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이 민생을 위해서 발을 뺀다? 발을 빼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건 마치 폭탄을 안고 서로가 대결을 하는 상황이에요.